안녕하세요. 오늘 비전 줌 미팅 진행을 맡은 김선숙 리더입니다. 오늘은 로얄 리더님들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사나 상식 말씀드리면요. 로얄 리더라 함은 루비지급 이상을 달성하신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비주얼 팀에도 많은 로얄 리더들이 있습니다. 유사나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로얄 리더님들은 이 과정을 거치고 지금의 성장을 이루었을 텐데요. 오늘은 각 리더님들이 직급을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들려주실 이야기도 많고 받아 적을 이야기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다들 노트 준비하셨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강의 집중을 위해서 채팅 이벤트는 없습니다. 대신 줌 미팅이 끝난 후 비주얼 톡방에서 퀴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당첨자의 기준은 톡방에서 교육부장님이 직접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강의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모두가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매칭 보너스를 받게 해줄 그 이름. 다들 아시죠? 바로 페이스 세터입니다. 페이스 세터를 달성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비주얼 팀의 비주얼 담당, 우리 대장님이신 이정현 스폰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저희 PPPS 완전 사업 초기라서 12년 전이라서 사실 기억이 굉장히 까마득해서 예전에 내가 뭘 했는지를 엄청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때 이야기를 좀 드려 볼게요. 제가 유산화를 만나게 된 계기가 두 번이나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유산화 제품을 추천받아서, 그 당시엔 유산화인지도 몰랐고, 어린이 종합영양제 유사니멀즈 한 통을 구입해서 먹이게 되었는데, 아이가 제대로 먹지를 않았어요. 저 또한 되게 무지한 엄마였거든요. 영양제를 왜 먹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몰랐었고,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던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한테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효과를 못 봤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아이에게 약과 항생제 이렇게 먹이면서 안 먹으면 막 그거 꾸역꾸역 항생제를 먹이면서 병원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서 돈이 된다는 말 한마디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게 또 아이한테 먹였던 유산화인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가이드라는 자료를 받아서 제가 처음부터 약간까지 끝까지 읽어봤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회사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다녔던 회사가 좀 있었는데 유산화가 제일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업계에서 일을 봤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이 자료에 써 있는 게 진짜인지, 비즈니스 가이드에 적혀 있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수상받은 게 사실인지 하나하나 이걸 다 확인을 해봤어요. 컨슈머랩에 다 들어가서 확인도 해봤고, 이게 하나하나 검증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왠지 내 손해일 것 같다라는, 후회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비즈니스 가이드를 보면서 1BC보다 3BC가 수익이 2배구나. 그래서 3BC를 선택을 했고, 400포인트를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서 평생 먹어본 적도 없는 쉐이크, 영양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다이어트 세트를 제가 선택해서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평생 보너스 자격, 뭐 PPPS, 페이스 세터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가입하고 나서 8주 안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이게 평생 보너스 자격이라고 적혀 있어서 앞뒤 보지 않고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쓸데없는, 제 개인적으로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거 그냥 어차피 내가 시작했다라고 하면 달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입 조건만 봤어요. 그 당시에 BP 뭐 4명 그리고 1600포인트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에 집중했는데, 제 스타일 자체가 제가 경험하지 않으면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려운 스타일이다 보니까 다이어트 제외하고 나서 아이 영양제, 뭐 화장품이나 바디 헤어 제품 대략 500포인트 정도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빠른 체험 경험을 전 제품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유사나 가입 당시 마이너스 통장을 제가 사용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나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걸 비즈니스라는 걸로 바라봤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모든 제품을 제가 먼저 경험을 하고 효과를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업계에서 제가 일해본 적도 없었고 영업이나 판매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저는 컴퓨터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사실 제가 경험한 게 저는 제일 중요했고 신뢰를 중요하게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경험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유사나를 제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회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괜찮은 회사라고 하면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입과 동시에 여러 가지를 했어요. 뭐를 했었냐면 첫 번째로는 네이버 카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새 가면서 유사나 정보를 공유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가입이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만들었던 카페가 지금은 휴면 상태고 제가 사업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안에 뭘 넣었냐면 유사나 회사, 뭐 제품 안내나 비타민,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밤새 가면서 정보를 다 올렸는데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거기 한 200명, 25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저도 이제 봤는데 그렇게 카페도 만들고 제가 뭐 했냐면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게 가입과 동시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유사나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막 이벤트를 누가 볼지도 모르지만 이벤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 몸무게를 맞춰라. 이제 다이어트 시작할 건데 내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 막 이런 것들을 이벤트로 해서 사람들한테 선물도 줬던 기억이 있고 제가 이것도 다 블로그를 최근에 보면서 파악을 한 내용인데 블로그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시작 전이다. 그런데 신랑이 나를 꼬들겼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으로 나 이거 먹고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내가 유산화 다이어트를 할 건데 이런 기대감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인바디 체크 사진을 그 블로그에 올리고 비포 사진도 올리고 일주일 뭐 다이어트 내가 경험했던 거. 사실 그때 제가 다이어트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5kg 감량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막 그런 경험담도 그 블로그에 올리고 제가 전에 했었던 덴마크 다이어트와 유산화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한 달 동안 체험한 내용들이 뭔지 막 이런 것들도 올렸고, 제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막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SNS를 좀 거의 90%, 80%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신기하게도 내가 도전하고 감명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좀 뭔가 제가 오늘 보니까 좀 진솔되게 썼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장문으로 또 쓰기도 하고, 일기처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이 오는 사람들 만나서 저를 만나주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바디도 재드리고, 그때 인바디 기계를 제가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드리고 건강 체크리스트도 만들어가지고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들게끔 사람들한테 효과 보게 좀 뭐 전문적인 느낌이 보이게 좀 했었고, 또 사람들을 좀 효과 보게 해드려서 그 고객의 비포 애프터도 체험 포스팅으로 이렇게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이벤트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한 달 패키지, 이거 다 블로그에서 제가 한 짓이에요. 다이어트 한 달 패키지를 구입하는 분들에게 뉴트리미를 주는 이벤트. 나름대로 그때 제가 막 계산을 다 해봤어요. 이분이 만약에 다이어트 한 달 200포인트, 400포인트를 구입했다? 그럼 내가 이분한테 이런 정도의 제품을 주면 내가 손해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계산을 다 하면서 뉴트리미를 주는 이벤트도 했었고, 제일 많이 감량하는 분한테는 선물 이벤트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만났던 지역 아이 엄마들이 있었는데, 제가 살 빠진 걸 보고 나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게 했고, 제품 맛도 보여주고, 몇몇 분들은
못 먹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또 몇몇 분들은 나도 좀 빼봐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이어트를 또 제가 오프라인도 한 20% 했다 보니까 그렇게 끊게 됐어요. 뭐 이렇게 소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지인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너무 두려운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현장 미팅을 할 때는 누군가, 내 지인들이 물어볼 만한 내용들을 사실 저는 A4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다 파일 안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 당시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파일로 다 만들어가지고 기사 자료, 특히나 기사 자료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도 했었고, 제가 지역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이 지역 카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소비자를 만들어 볼까라는 그런 생각해서 방산시장에 가서 공병 사가지고 샴푸나 컨디셔너, 뭐 샤워젤이나 바디너리셔 이거를 다 쥐어 짜가지고 좀 많이 샀어요. 이렇게 짜가지고 지역 카페에 요런 제품이 이런 곳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체험하실 분을 제가 샘플링을 해서 이 지역, 저 지역, 저 지역, 이 지역 다니면서 샘플링했던 기억도 나요. 거기서 뭐 많은 분들한테 샘플링을 했지만 제가 후속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한두 명한테 제품, 샴푸 하나, 뭐 컨디셔너 하나 이렇게 전달했었고, 가족분들한테는 선물로 유산나 제품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명절 때 유산나 제품을 전달한 기억도 있고, 또 지인, 뭐 아이 돌잔치에서 보통 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유산나의 필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유산나 아이 4종 세트 이런 거 선물을 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전제풀 초반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1600포인트 하는 게 너무 수월했고,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체험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달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많은 분들이 헬스팩이 전달이 되면 50포인트 이렇게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400포인트 끊는 게 사실 되게 수월했어요. PPPS 기간에 제가 12kg 감량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결국에는 내 몸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폰서님 뭐 시스템 홈미팅 중요하다고 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배운 거를 PPPS 기간에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당이 3만 원 받기도 하고 어느 날 안 받기도 하고 또 10만 원 받게 되는 그런 재미를 가져가지 않았나 싶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소비자 한 명, 또 사업자 한 명씩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소개해줘서 고맙다라는, 제가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소개해줘서 고맙다라는 또 은인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암튼 저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제가 말을 못하니까 쉐이크도 좀 흔들고 영양제 뭐 이렇게 까먹기도 하고 나한테 제발 좀 말 좀 걸어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시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의 스토리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스토리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되게 다양한 꿀팁들 이야기 많았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할게요. 다들 해주실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네, 두 번째, 우리가 페이스 세터를 달성하면 그에 따라 자동으로 달성하는 직급이 쉐어러입니다. 나의 쉐어러 때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요, 비주얼 팀에서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성장하신 멋쟁이 임대훈 강사님이십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디렉터 임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11년 전 임대훈은 쉐어러가 되기까지 무엇을 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에 좀 꽉 찼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처음에는 정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과거에 저는 불법 피라미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이거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 이거 수익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하면 대박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일주일 정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뭐 시작하자고 했던 거 그냥 이왕 거면 그냥 한번 그냥 막무가내로 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마음만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유산화를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 때는 말이죠. 이거 좀 꼰대 같지만 지금은 이 시스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뉴스페이퍼라고 해서 그 예전에 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신문 같은 게 있었어요. 유산화 신문. 그 한 장을 들고 막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어, 막 만나서 뭐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귀담아 들은 것들 그냥 대충 그냥 얘기하고 그냥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해주면 그냥 해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다녔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 진짜 수많은 이제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냥 제가 주먹구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거절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아닐까. 내 방식이 좀 잘못된 거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려면 사업자만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경험도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뉴스페이퍼 하나 들고 막 나랑 같이 사업하자, 막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팔로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폰서님들이 알려주신 이 시스템에 이제 집중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홈미팅을 좀 참석을 해봤죠. 진스포님이랑 그 문미영 루비님, 정주희 다이아님 산하로 해서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스포님이랑 저랑 둘이 그냥 껴서 그냥 껴서 이렇게 홈미팅도 참여해봤고 그랬더니 뭔가 저에게 좀 배우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로컬 세미나 그때 당시에는 선능에 있던 수요일 로컬 세미나 거기도 이제 부업자로서 이렇게 저녁에 좀 참석을 해봤고 그리고 또 1박 세미나가 있다고 하셔서 또 1박 세미나도 참석을 해봤고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나랑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다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공하신 분들의 경험담이나 이런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들으면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배우고 적용하고 사람을 만나서 조금 다시 한번 전달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제품의 경험이 굉장히 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해독도 이렇게 또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방식과 조금 시스템에서 배운 방식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이렇게 소비자도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또 초대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세미나, 그때 당시에는 뭐 김포 세미나도 있었는데,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가이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이 그때 당시에 많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하는 자리,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설명해 줄 수 있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 보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달성한 직급이 어떻게 보면 쉐어러였죠, 쉐어러.
쉐어러 주급이 이제 50달러잖아요. 57,500원. 이 금액만 놓고 보면 누군가에게는 뭐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57,500원을 누가 그냥 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배우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거절을 이겨내고, 그리고 시스템을 따라서 행동한 대로 이렇게 했더니 처음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쉐어라가 되고 나서, 어, 1박 세미나에서 승급식을 했거든요. 처음 저의 승급식. 그때 조금 더 이 유산화에 대해서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내가 움직이면 이게 결과가 만들어지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네트워크와 이렇게 올바른 네트워크는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잘했던 것도 아니고, 저도 잘 몰랐고, 그렇다고 유산에 대해서 말을 엄청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었죠. 배우고 시스템에 집중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걸 반복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쉐어런한 직급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어, 이 쉐어러나 직급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의구심이 좀 없어졌고, 조금 더 제 마음가짐이 조금 더, 생겼고, 시스템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소비자와 파트너가 이렇게 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쉐어러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신규 분들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잘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폰서로서, 그런 리더로서, 성장하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우고 시스템에 집중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갑자기 오지연 리더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임대훈 리더님, 그 다이아몬드 디렉터님 그 처음 사업 카페에서 만나셨을 때 뒷얘기 하셨다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때이셨을지가 살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빌더 승급, 아니, 빌리버 직급 이야기예요. 유사나의 비전과 제품을 믿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선수 피셜입니다. 믿음이 행동이 되는 순간, 빌리버지급 달성 이야기는 장경희 에메랄드 디렉터께서 들려주십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빌리버 때 무엇을 하였는지를 말씀드릴 장경희입니다. 우리 MC님께서 믿음이 생기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쉐어러 때 받은 주급으로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제가 이제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받은 주급으로 저는 아들만 둘인데 늘 피자면 피자, 치킨이면 치킨 이렇게만 먹다가 쉐어로 받은 그 주급으로 치킨 두 마리와 피자까지 더해서 엄청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 뭔가 주말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빌리버 주급을 받으니까 한 12, 3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금천구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다녔는데, 금요일 날, 점심 때 나가서 제가, 직원들한테 엄청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꽁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점심 쏜다, 막 그러면서 엄청 샀었는데, 한 2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빌리버까지만 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자중을 했었는데, 믿음이 생긴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100% 신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뭐 친구들에게 막, 뭐 어쨌든
어떨 때는,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사업이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서플리먼트를 보고, 이거를 계속 전달하면은 진짜 이 일은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서플리먼트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막 설명을 했더니, 별로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늘 저는 그때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저녁에 전 퇴근하고 수요일 저녁에 선릉역 앞에서 만나자. 이게 제 멘트였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배우는 것에 집중하고, 또, 치킨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의신 반, 또 신뢰 반, 이게 아니라 확신에 찬, 걸로 제가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의심이 가는 것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가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설득해가는 과정이었어요. 빌리버 과정은. 그래서 안 하면은 손해겠다 또는 나쁘진 않다 해서 점점점 제가 신뢰하면서 이 사업을 전달하게 된 계기는 퇴근하고 계속 무조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근하고 저녁 녹화를 꼭 간 거예요. 저녁 녹화를 가서 사업 설명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거는 그때 골드 분이셨는데 사업 설명을 하시면서 빌리버 손 들어보세요. 빌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손을 들었죠. 그때 그 사업 설명하시는 분이 누구나 골드를 가고 싶어 하지만 빌리버인데 골드처럼 행동하시고 빌더인데 골드처럼 행동하시면 이미 골드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골드만 가면 좋겠다. 골드만 가면 원이 없겠다. 막 너무 좋겠다. 이런 때여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조금 배우는 거에 정말 집중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알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집 거실에 학원용 조그만한 화이트보드가 아니라 학원용 엄청 큰 화이트보드를 사서 벽에다가 붙였어요. 벽에다가 붙이고 어, 반은 사업 설명, 또 반은 레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들려줄 사람들을 레그 안에다가 이제 그리고는 계속 그거를 가지고 상상하면서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스템에 가서 퇴근하고 늘 듣고 집에 와서 보상 플랜을 연습했던 것들 그리고 레그를 그리면서 누구에게 이 보상을 들려줄까? 누구를 본사에 데려갈까? 누구를 서플리먼트 들려줄까? 이거를 계속 리스트 작업을 했던 것들이 아마 조금씩 저도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도 홈미팅, 또 스폰서님의 피드백, 또 본사에 가서 배우면서 조금 발전하고 성장한 덕분에 이렇게 골드까지 가고 지금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줌 미팅에 참석하는 리더님들께서 지금 현재 내가 골드 이하라면 나는 지금부터 골드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골드라고 하면 나는 한 직급 올려서 난 루비라고 생각하고 에메랄드면 다이아.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제가 좀 마음을 달리 먹고 어, 이미 나는 다이아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하지만 어깨가 좀 무겁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정현, 진영 스폰서님처럼 다이아가 되면 파트너들한테 저렇게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왜 못해? 저렇게 계속 배우고 함께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좀 인간이 되겠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 이미 나는 골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마인드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는 이미 골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면은 분명히 골드가 되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시스템에 집중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마인드. 저도 지금부터 골드입니다. 마인드 세우면서 일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빌더 승급 이야기입니다. 나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팀 빌딩을 탄탄하게 다져나가기 시작하는 빌더. 비주얼 팀의 리더로서 비주얼과 브레인을 모두 갖추신 우리 진용 스폰서님 모셔보겠습니다.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떼는 말이야. 저는 빌더 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산화 사업 시작하면서 얼마를 목표로 하고 시작하셨어요? 제가 세웠던 목표는 월 1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일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월 200만 원은 뭐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월 200만 원까지는 모르겠고, 월 한 100만 원만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무조건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 월급이 500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0만 원으로 감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갑자기 매달 200만 원이 부족해진 거예요. 아끼고 줄여도 100만 원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로 최소 월 100만 원만 만들어도 이 사업을 계속 해볼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1년 안에 100만 원을 만드는 것을 100만 원을 버는 것을 목표로 잡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달 만에 한 주에 약 200달러를 버는 빌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되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일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월 100만 원이 목표였었는데 막상 100만 원을 만들어 보니까 그러면 200만 원은? 그러니까 200만 원이 보이니까 300만 원은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처음에는 100만 원만 벌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100만 원을 벌고 나니까 이제 목표가 이제 커진 거죠. 그리고 그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사하게도, 파트너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나를 믿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평일에는 일 마치고 밤늦게까지 공부했고요. 주말에는 도서관, 김포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배운 내용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도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었던 대부분의 자료도 2015년도 초반에 만든 자료더라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임대훈 리더님 얘기하셨는데 유산을 시작하고 이제 저희가 참여 뭐 이렇게 만든 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운영하는 홈미팅을 전전히 하면서 나도 홈미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바람을 가졌고 그걸 이제 실천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빌더 때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트레이닝도 하고 뭐 제가 만든 자료도 교육하고 또 파트너들과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복제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시작을 함께 했었던 분들 중에 임대훈 리더님 아마 그때가 생각나실 거예요. 스파르타. 그렇게 이제 홈미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조금씩 팀으로서의 형태가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공부 막 트레이닝만 한 건 아니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끔 이제 드레스 코드 맞춰 입고 브런치 미팅 카페에서 하기도 했고 자주 이제 회식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이제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팀으로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 느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당연히 자연스레 수입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드로 승급을 했죠. 그 유사나 사업의 성공의 시작이 빌더 때 시작했던 홈미팅 덕분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 홈미팅을 시작하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아직 빌더밖에 안 됐는데 해도 되나? 실력도 안 되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안 모이면 어떡하지? 이래 막 걱정이 이제 앞섰지만 홈미팅을 하겠다 했고 또 스폰서님께 요청하고 도움받으면서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잘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했기 때문에 잘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라떼는 마리아는 첫 번째, 무조건 빌더 인컴을 받으셔라. 그러면 이 일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두 번째, 무조건 홈미팅을 시작하셔라. 참여하고 만드는 홈미팅의 숫자가 성공의 크기와 직결된다. 저의 성장의 시작이 되었던 빌더 때의 홈미팅, 여러분들도 꼭 시작하셔서 멋지게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홈미팅의 크기가 사업의 크기와 직결된다는 말씀 너무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섯 번째 순서인데요. 김은한 에메랄드 디렉터님 순서예요.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서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어치버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디렉터 김은환입니다. 어치버 시절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MBTI가 ENFP라서 그런지 굉장히 꿈을 많이 꿨었고, 그때 당시 때 성공의 8단계를 정말 많이,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1단계의 꿈과 목표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 그때 제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상병 환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깊게 새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DISC를 많이 했었고, ENFP나 뭐, 이런 MBTI 같은 거는 안 했던 시절이었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일까?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저는 그때 아이들한테 진짜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시간이 진짜 없었거든요.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자영업 하는 과정 안에서, 진짜 제가 아이들한테 단 1시간이라도 여유롭게, 빨리빨리 해. 이거, 빨리빨리 이거 하자. 막 이런 얘기 없이 굉장히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엄마이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때 꿈꿨던 게, 워킹맘이지만 워킹맘으로 안 살아보기. 그리고 엄마로서 원하는 거 다 해주기. 아이들하고 막 한 달 살이 하러 해외 가보는 거, 그런 경험을 많이 해주기. 그래서 저는 그때 꿈이 시간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뭐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어가지고, 시간만 많다고 해서 시간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거를 뒷받침해줄 돈이 필요했었던 건데, 제가 유산화를 딱 그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유산화로 성공하려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도 다이어리에 그렇게 버킷리스트 작성을 많이 했었어요. 이미 꿈과 목표를 설정을 했고,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면서 성공의 8단계대로 하면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스폰서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게 뭐였냐면 시스템에 참석하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명단 작성을 하면서 동시에 명단 작성을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STP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 때 맵도 계속 그렸거든요. 가상 맵을 많이 그렸어요. 가상 맵을 진짜 많이 그렸고, 그리고 계속 상상하는 거야, 밤마다. 얘가 가입하고, 얘 누가 가입하고, 이 사람에 누가 가입하고, 아는 사람 이름을 다 적고, 그걸 점수를 이 사람들이 다 쓰리미시를 열면
내가 주급이 얼마지? 막 여기까지 상상을 지금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나서 막 그 맵을 그렸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가상맵 안에 있는 분들하고 언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지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 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갰어요. 지금 같으면은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저를 갈아 넣을 것처럼 열정적으로 했던 이유는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만 남으면은 누굴 만나고 전화하고 그리고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서플리먼트를 사실 너무 어려워서 3번이나 읽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 우리 복제 다들 받으셨죠? 제가 그 당시 때 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오래됐죠. 그리고 유사나 툴 복제를 너무 하고 싶은데 에브리데이랑 비즈니스 카드 읽어봤더니 너무 어려워서 그때는 저만 읽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흰 책자 있죠. 흰 책자를 정말 깜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엄청 써가지고, 진짜, 흰 책자를 아주 달달달 외우는 시간을 보냈고, 그 당시 때, 저만 셀프 리더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막 열정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네요. 그때 이제 파트너 분들도 아마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흰 책자를 1시간이 넘는 분량으로 외우게 막 하고, 제가 약간 진수포님 피를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 시간들을 이때 보냈어요. 왜냐면은 꿈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골드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골드 디렉터의 꿈을 꾸면서 시간을 어떻게 쪼개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꼭 그러니까 시간을 양으로 하지 말고 이게 품질처럼 약간 이 시간을 아주 질 좋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때 시간이 너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지 않고 아주 집중해가지고 1시간 열심히 보상 저 혼자 연습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저는 했었어요. 그때 제가 누굴 만나면 낯을 가려요.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죠?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저는 낯을 가려요. 그래서 제가 낯가리니까 상대방한테 유산화를 권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때 권현지 스폰서님이 어떤 강의에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현금으로 할래, 카드로 할래. 그래서 제가 이 멘트를 진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김규순 원장님이 얘기해주신 나랑 유산화 하자. 이거랑 현금으로 할래, 카드로 할래. 이거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중복 매출 100% 인정해주는 회사 이런 거 본 적 있어? 하면서 커피숍 체인점을 비유하면서 이 멘트를 정말 많이 써먹었고 사실 지금도 이 멘트를 그대로 써먹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일, 그리고 바퀴처럼 굴러가는 일, 막 이렇게 서로가 서로 돕는 일, 그리고 안 하면 바보라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바보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왜 나처럼 유산화를 하지 않지? 이런 현타가 엄청 세게 왔어요. 왜냐면 후속 관리가 뭔지 후속 관리를 해보지 않은 거예요. 하지도 않았고, 다 가입하면 저처럼 다 하는 줄 알았고, 그리고 결국 그분들이, 똑같이 시스템도 다 이런 것도 똑같은 마인드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냥 물음표였던 것 같아요. 이 일이 나랑 안 맞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일로 뭔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그 시스템 참석하는 것들을, 안에서, 강의 안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동기부여를 얻고, 그리고 저 안에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이렇게 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가장 좋았던 강의는, 이렇게 스폰서님들의 어떤 꿈, 특히나 우리 이정현 진우 스폰서님 집에서 홈미팅을 하는데 제가 이분들의 꿈판을 보고 가슴이 되게 설레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 때 꿈판을 이룬 거를 저희들한테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제 이걸 유산을 시작해서 어떻게 이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매년 거의 다 이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일이 진짜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엄청 동기부여를 받았었고, 스포너님 집에서 홈미팅 하면 그 가운데 방에 가가지고 꼭 꿈판을 보고서는 집에 가는 그런 약간 변태 같은. 저도 성공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거 보고 집에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제가 멘트를 막 날리면서 그런 현타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유산 안에서 제가 진짜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들을 계속 꿈꾸면서 집에서 계속 그리고 또 그리면서 꼭 시간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먹었었고, 그때는 어치버는 그냥 지나가는 직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꿈이 골든데 어치버 따위는 저는 원래 약간 어치버 따위는 라고 제가 막 성격이 엄청 급하고 빨리 이뤄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막 그냥 앞뒤 잴 것 없이 막 달렸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장형이어서 사실은 진짜 어디 나가서 무슨 꿈이 뭐예요라고 모두가 발표하라고 하면은 제 머리형이 꿈이에요라고 얘기를 굉장히 한동안 하고 다녔었어요. 머리형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장형 말고 머리형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어치버가 되니까, 그리고 어치버가 되면서 디렉터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골드 디렉터가 되는 과정 안에서 제가 맵을 많이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 안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였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1년 내내 고개러를 했었고요. 지금 로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서로 응원하자, 응원해주자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그때는 다 골드 디렉터가 아니었던 시절이었는데 함께 고개러하고 함께 그 안에서 서로 팁을 나누고, 그리고 형제 라인끼리 우리끼리 막 진짜 우리 막 파이팅 해보자. 막 거의 뭐 올림픽 대회 나가는 것처럼 올림픽 선수들처럼 막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끈끈하고 재밌었던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건 무조건 되는 일이야. 이건 무조건 된다. 마음 먹고 하면 무조건 가능하다. 맞아요. 일요일에도 만났었어요. 저희 일요일에 역삼에서 했을 때도 만났어요, 저희. 그때는 뭐 역삼이 정말 가깝죠. 네, 역삼이 먼 거리가 아니에요. 네. 바로 뭐 옆 동네 가듯이 갔죠. 그래서 진짜로 마음 먹고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고개러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맵을 그리면서 매주 내가 몇 명을 만나야 되고, 몇 명에게 연락해야 되고, 그때 333 법칙 해가지고, 3명한테 전화하고, 3명 만나고, 세 명한테 문자나 카톡하고, 막 이런 거를 또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제가 결국에는, 골드 디렉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몇 명을 몇 개월 전부터 만나야 되는지도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머리형이 돼가지고 그거를 착착착 계산을 해가지고 네, 골드 디렉터까지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때려쳤어요, 자영업을. 되자마자 때려쳤습니다. 권리금도 하나도 안 받고요.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시간 부자가 됐으니까 뭘 했겠어요, 아이들하고. 아주 그냥 한 달 살이 다니고 해외여행을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애들이 어린이집을 안 가요. 하도 안 가. 맨날 놀러 다녀가지고. 제 사진을 막 정리하면서 봤더니 정말 많이 놀러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꿈꾸었던 워킹맘이지만 워킹맘이지 않은 엄마, 그리고 아이들과 추억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또 시간 부자가 되는 거를, 네, 이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네, 잘 들었습니다. 뭐, 핵심 단어만 해시태그를 걸어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꿈꾸는 사람, 시간 부자, 셀프 리더, 그리고, 그리고 뭐, 후속 관리, 고개로,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은 단어, 중요한 부분들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사님을 모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모든 리더들이 성공을 꿈꾸며 가장 먼저 성취하고 싶은 직급,
무엇인지 아시죠? 많은 앞에서 강사님들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바로 골드 디렉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버가 먼저 되어야 골드가 됩니다. 실버 없이 골드 되나요? 아니죠. 우리 최지혜 루비님께서 실버 직급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최지혜 강사님 강의 너무 좋아해서 정말 기대되거든요. 어서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최지혜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선수 리더님께서 제 강의 좋아해 주신다고 하니까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 제가 나 실버 어떻게 해서 갔지? 실버 때 나 뭐 어떻게 했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다른 직급들 많은데 실버 직급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가입해가지고 하자마자 바로 쉐어러 직급의 수당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빌리버도 안 하고 빌더를 바로 직급 수당을 받았어요. 아까 왜 진스포서님께서 빌더 직급의 수당만이라도 계속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걸 알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리버와 빌더 사이의 인컴들을 사실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번에 실버가 된 케이스여가지고 저는 중간에 어치버 디렉터 아까 은한 ML님께서 어치버 따위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치버 따위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그런 뭐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새삼 생각이 났어요, 저도. 빌더가 일주일에 얼마 받는 직급이냐고 아까 진스퍼선이 말씀해 주셨냐면, 일주일에 $200 받는 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일주일에 $200면, 환율 계산, 뭐, 고정 환율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인컴이에요. 사실 되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빌리버와 빌더 사이의 직급이라고 인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달은 50만 원 정도를 받을 때도 있었고, 어떤 달은 70만 원 정도를 받을 때도 있었고, 100만 원 정도의 언저리가 되는 주급들을 사실 계속 받는 상황들은 계속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유산화에 사실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저 앞에 리더님들은 어티버 때, 빌더 때 이렇게 좀 비즈니스적인 어떤 홈미팅 수락하시고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셨다면,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엄청난 유산화의 비전을 보고 유산화를 해서 성공을 하고, 내가 다단계의 여왕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유산화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직장 생활하는 거 너무 고되고 힘든데 저희 너무 좋아하는 후배가 소개해준 영양제 먹었는데 안 힘들고 괜찮아가지고 이거 좋네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뭐 이렇게 먹냐 이러면 이거 되게 괜찮아 먹어볼래? 뭐 그냥 이 정도였지 대단한 마인드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달에 먹어야 되는 영양제, 우리 아이들 시산백, 유산이멀즈, 나 헬스팩, 화이버지, 이렇게 먹어도 대략 한 4, 50만 원씩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4, 50만 원이라는 유산화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를 몇 개월 안 돼서 커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화 영양제를 안 먹을 이유가 없었죠. 사업적으로에 대한 비즈니스가 꼭 아니어도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그때 버는 거보다 훨씬 많이 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에 5, 60 정도를 유산화로 벌었을 때 그 돈을 받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한 것도 없는데 유산화 영양제 이 좋은 영양제를 공짜로 먹고 이게 웬일이야. 나는 나의 일이 있는데도 대박이야.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다녔어서 제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그 당시에 이미 제가 무슨 다단계에서 무슨 다이아몬드 이런 거 된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랬더니 네가 하도 나 지금 유산화 대박이야. 나 완전 영양제 공짜로 먹고 너무 좋아. 내가 하도 이런 얘기를 해서 저거 무슨 다단계 하면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된 그런 사람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었지만 행복감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사실 너무 좋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의 말에 힘이 있었던 건
유산화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제품이 좋은 거에 대한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였고 유산화 제품 먹어봤는데 야 진짜 좋아. 진짜 안 피곤해. 진짜 우리 애들 중이염 진짜 다 났어. 대박이야.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부인할 수 하는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했던 유산화에 대한 좋은 경험들을 공유했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산화를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사실은 했던 거였거든요. 나중에 성공의 8단계를 보니까 제가 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유산화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성공의 8단계에 있는 초대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죠. 아, 나 이미 그런 걸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또 자신감도 있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뭐 장경희 ML님이 또 유산화 제품을 계속 이렇게 드시게 되면서 갑자기 저의 한 줄이 뭐 이렇게 막 엄청 포인트가 우리 소위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아니 나 뭐 별로 소개한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자꾸 먹어지고 막 이러면서 한 라인이 5천 점이 계속 파져지는 상황들이 사실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보상은 소실적이 20%를 수당으로 주니까 한쪽이 5천 점이 차이는 상황이라고 하면 소실적이 125포인트만 돼도 주급을 늘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제가 사업자적인 마인드가 완성돼 실버 때였다고 완성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주급이나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해 여름에 갑자기 한 주에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이 4명이 나타났어요. PPPS 마냥. 그러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주급이 한 $900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상은 그래도 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100만 더하면은 이거 저기 뭐 실버인지 뭔지 이거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돼가지고 어찌됐건 제가 실버라고 하는 직급을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골드 디렉터에 대한 저도 동경과 꿈이 있었거든요. 진짜 한 달에 500을 벌 수 있을까? 센터 안 다녀도 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시험 때 첫 번째가 실버가 되는 거여서 아까 김선수 리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제가 한 주에 $1,000만 실버가 되니까 그 전에 그렇게 늘 들었지만 들리지 않았던 스폰서님들의 말씀과 사실 매일 보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라이 레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 이거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말 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의 시각이 달라지게 했던 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근무했던 아까 저 장애멜님하고 같은 곳에 근무를 했었는데 센터에 노조가 생겼었고 직원들이 파업을 하는 상황들도 있었고 길거리에 직원들이 나가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 당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파업을 나간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았었거든요. 2달이 되고 3달이 지나고 2달째 지나고 나 3달째가 됐을 때 제가 너무 아끼던 후배가 저를 조용히 찾아와서 말했어요. 2달 어떻게 버텼는데 3달째가 들어오니까 아이 어린이집 비용도 그렇고 대출금도 그렇고 너무 이제 압박감이 느껴진다 하면서 센터로 다시 자기 혼자 몰래 오자니 동료들한테 배신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막 이런 이제 호소를 하는 친구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한테 너 한 달에 어느 정도 있으면 네가 네 신념을 지키면서 버틸 수 있겠니? 그랬더니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유산화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개하지 않아도 받고 있었던 100만 원이라는 돈은 누군가에게는 자기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이 딱 느껴지면서 이 친구가 만약에 나처럼 유산화에서 100만 원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죠. 그래서 돈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벌고 있는 돈이 노동 수입이 아니라 권리 소득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구나. 이거는 모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도 다 분명히 하나씩은 만들어놔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제가 그 뒤에 사실 실버가 되면서 그 돈을 받아봄으로 인해서 그 경험으로 골드 가는데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나에게 권리소득을 분명히 만들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실버가 됐었던 가장 좋은 의미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점프로 한 방에 실버까지 가시고 가셨던, 네, 너무 감탄스럽네요. 우리 사람들은요,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닮아간대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로얄 리더님들이 바로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들 받으셨죠? 저도 막 적으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되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강의를 통해서요, 전국의 비주얼 리더님들의 비즈니스가 폭풍 성장해서 다 같이 한 방향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비주얼 전국 줌미팅, 비전 줌미팅은요,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시작합니다. 8월은 이벤트다.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 준비했고요. 다음 주, 넷째 주에는 외부 강사 초청 시간입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님이신 김지연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님을 모셨으니까요. 많은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비주얼 팀에서 셀라비브 파티가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25일 일산에서 진행됩니다. 체험만큼 강력한 게 없죠. 이번 기회에 일산 주변에 계신 리더님들 초대 많이 하시고 신규 파트너들 많이 만드시는 기회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기 헬라체, 이제 4기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5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헬라체 다 같이 참여하고요. 내일은 목요일 더 트루그룹 로컬데이입니다. 오전에는 역삼 지사에서 강의 준비되어 있고요. 오후에는 줌미팅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주신 로얄 리더님들이 강의해 주신 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 많이 하셨던 게 바로 시스템 참여예요. 그래서 시스템 내일 줌미팅 그리고 로컬 많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모션입니다. 마감 기한 놓치지 마시고 도전하고 계신 모든 리더님들의 성취를 기원합니다. 네, 공유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번외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Today is Special Day. 뭐냐면요. 바로 우리 비주얼 팀의 생일입니다. 비주얼의 유산화에서 생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건지 다들 아시죠? 회원 가입을 하고 사인업 한 날을 의미를 하는데요. 바로 우리 이정현 진용 스폰서님께서 네, 사인업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네, BGM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크는 없지만 셀프 자축하는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BGM 따라서 노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머, 영어네요.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네, 유선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주세요. 비주얼 팀. 네, 감사합니다. 저희 비주얼 팀 탄생을. 네, 진영 스폰서님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비주얼 팀이 있게 된 것은. 오늘인지 몰랐어요. 감사해요. 서프라이즈죠? 네. 몇 년, 네, 몇 월, 너무- 며칠인지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우리 이정현은 진용 스폰서님께서 2014년 8월 19일 오늘 유산화 사인업 하신 날입니다. 네, 2014년 8월 19일 12년 전 오늘이에요. 네, 제가 강조한 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사진 찍고 마무리 할 거예요. 마이크 켜시고 사진 찍을 거니까 화면도 다 켜주셔야 돼요. 우리 비주얼 후이. 네, 화면 켜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예쁘게.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강의들 듣고 참여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가 그냥 듣고 끝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리더님들의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